발표 면접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 면접에서 저는 한 가지 꼭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험생분들께 이제 이런 범죄들이 있는데 이때 현장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대충 면접 보시기 전에 정리를 하시고 좀 공부를 해두시면. 안녕하세요, 원포인트의 민수쌤입니다. 경기북부 합격자분 중에 한 분인데 채굴 경험을 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참 모두가 바로바로 최종 합격이 되면 좋겠지만 필기를 붙어도 사실 뭐 1.5배수를 뽑는다고 해도 사실 3명 중에 1명이 떨어지는 게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체불을 겪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고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정보를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찍게 되니까 많은 도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5년 1차 경기북부 순경 일반 공채에 합격한 조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 체불을 한번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 수업 기간은 얼마나 되셨죠?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놀았던 기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면은 3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반이면 한 1년부터 준비하셨나요? 예, 그 정도부터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놀았던 건 뭐죠? 초반 1년 차는 제가 공부에 집중 안 하고 이틀은 공부하고 하루는 놀러 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좀 공부에는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1년 차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실상 수험 생활을 하긴 했지만 허수였다. 네, 맞습니다. 허수. 그렇죠. 네, 맞아요. 허수가 많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허수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군요. 진짜 제대로 공부한 거는 2년 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년 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년 반이고 재석님 같은 경우에는 또 체불을 저랑 언제 했었죠? 제가 24년 2차 때 체불 경험이 있었습니다. 24년 2차에 체불을 하고 이번 25년 1차에 바로 합격하시고 그쵸. 그리고 그 전이 필기가 되게 아슬하게 떨어졌던 건가요? OMR 카드를 제가 한 문제를 실수해버려서 그때 그러면 거의 필기를 한 2년 정도 만에 붙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석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그래서 이제 2번을 같이 했어요. 사실 재석님을 맨 처음 봤던 거는 상시에서 봤던 게 아니고 단기에 봤죠. 최고를 했을 때도 단기에서 봤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상시에서 봤고 그렇게 했는데 체불 했을 때가 궁금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재석님 같은 경우에는 체불 했을 때는 기록이 어떻게 됐었죠? 체불했을 때 체력 점수가 제가 기억했을 때 악력이 한 7점 정도 나왔었고 윗몸 일으키기가 8점, 팔굽혀펴기가 6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짧게 준비한 거 치고는 나쁘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몇 점을 받았죠? 이번에 악력이 제가 좀 살짝 미끄러져가지고 8점이 나왔고 윗몸 일으키기는 10점 나왔고 팔굽혀펴기가 7점 나왔습니다. 백미는 9점 나왔고 1000m가 만점 나왔습니다. 그럼 총 몇 점인 거죠? 44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44점으로 마무리하셨고 요번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석님 같은 경우에는 체불 경험자로서 이게 좀 2번 시험을 봐봤잖아요. 또 체력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체불자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좀 여쭤볼 건데 제일 불안한 게 체불자들은 이거 한번 떨어지면 필기를 내가 다시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한 반에 바로 붙으셨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다시 잡고 하셨어요, 재석님은? 네, 사실 저도 많은 체불자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을 저도 온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체불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만 딱 너무 힘들었고 우울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믿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 격려의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그 전과는 달리 좀 도끼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더 올라오면서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고배수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체불 한번 하니까 그때 도끼를 품었나요? 이번에 그때 저한테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저한테 연락해서 이번엔 고안산으로 갈 거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24일 2차 떨어지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솔직히 막 눈물이 나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슬픔도 있지만 분노도 있으셔서 그래서 저한테 이번엔 진짜 고안산으로 제가 끝내겠다고 하면서 25년 1차 하시겠다고 저한테 다짐을 하러 오셨었어요. 그때 탈락하시고 나셔서 그때 그래서 오히려 필기를 다시 더 준비를
하고 운동도 더 빡세게 하고 상시방도 그렇게. 다니면서. 네. 그쵸. 재성님은 좀 어떤 종목이 조금 합격 여부를 갈렸다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특이사항이? 어려웠던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전 팔굽혀펴기가 가장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팔굽혀펴기라는 게 엉덩이가 내려가니까 그러면 네. 이제 파워를 받잖아요. 네. 저는 그 자세 교정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게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종목에서 좀 더 점수를 높게 받아보자 그렇게 다짐을 해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님 교육 영상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허리를 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허리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 유연성 스트레칭, 뭐 고관절 유연성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기록 향상에 도움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 팔굽혀펴기 엉덩이 자세 이게 참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이렇게 뭔가 지적을 당해보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잖아요. 네, 이게 네. 그리고 체감상 뭔가 이렇게 뭔가 산 솟구치고처럼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나 싶은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체력학원 안 다니고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걸 좀 점검을 하시는 걸 맞습니다. 무조건 추천드리지 않나 개인적으로 팔굽혀펴기는. 이게 남자분들은 또 이게 또 군대를 갔다 와서 다들 군대에서 그거를 생각해갖고 이 팔굽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피를 많이 보니까 네. 그런 게 있고. 재성님은 근데 어떻게 체력학원을 고르실 때 뭐 어떻게 가까운 데로 오셨나요? 근데 사실 가장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예. 아, 제가 이런 솔직한 답변도 있어야죠. 네. 지도 보고 오셨나요? 예, 저 지인 추천도 받고 지도도 보고. 네. 아, 그래요? 그러셨구나. 예. 그렇게 가까운 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예. 재성님 같은 경우에 수험 생활을 그러면 거의 진짜 오래 하셨네요. 제일 오래 하셨는데 그 중에 좀 힘든 순간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수험생활 오래 하면서 사실 그렇게 힘들었진 않았는데 이 체불이라는 거를 한번 겪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위기의식이 많이 느껴지면서 더 이상 이 체불이라는 그 힘든 감정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열심히 하고 도끼를 품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체불 한번 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는데 사실 익숙함이 가장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 익숙해져 버리니까 제가 이게 현재 위험한 건지 혹은 뭐 위기인 건지를 제가 잘 구분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체불을 겪고 나니까 나 지금 이제 열심히 해야겠구나.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고시학원을 벌써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수험생이 장수생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의 원인이 제가 생각할 때 익숙함,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 이 수험 생활에 너무 묻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길게 되시면은 묻어지더라고요. 체불이 어쩌면 되게 오히려 제 전환점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필기는 몇 점 맞았었죠? 필기는 이번에 205점으로 마무리했고 체력은 44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환산이 그래도 좀 높았겠네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했을 때 필기를 점수로 했을 때가 아마 배수로 따지면 0.5배수, 4배수였던 걸로 기억하고 체력까지 환산을 매기니까 0.2배수 안팎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은 못하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면접을 잘 봤다고 느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면접까지. 왜냐면 체구를 해봤으니까 그 면접도 한번 경험이 있으니 제가 상상했던 그 예상했던 답변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는 정말 정답말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한 번 또 경험을 해봤으니까는 이게 얼추 이게 됐구나. 네, 분위기도 그 현장의 분위기도 제가 잘 아니까 좀 여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24년 2차 시험 봤을 때랑 25년 1차 시험 봤을 때랑 좀 뭐 차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특이사항이 있었을까요? 제가 바뀐 면접을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발표 면접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 면접에서 이제 이전과는 달리 이전에는 이제 전문적인 어떤 법 지식을 요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은 좀 줄어들고 어떤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꼭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험생분들께 이제 관계성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이런 범죄들이 있는데 이때 현장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대충 면접 보시기 전에 정리를 하시고 좀 공부를 해두시면 면접 볼 때 전 진짜 큰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팁이네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이것만 내가 갖고 앞에 따가지고 이거 삐 해놔도 이거 내가 볼 때 이걸로 다 어그로 끌리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거네요. 네, 사실은 뭐 재성님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여유를 자기가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저 기억나는데 단기 특강 등록 원서 받을 때
거기 특이사항에다가 뭐 굿인가를 써주셨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자신도 있으셨고 준비도 되셨고 사실은.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준비된 자신감이라고 느꼈어가지고 사실은 되게 되게 좋았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한번 최고를 했다고 해서 우울해지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를 발판 삼아서 이렇게 다시 역전을 하신 거는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힘내라는 말씀 한 번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찰 시험이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만 하면은 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분들도 본인 믿어 의심치 않으시고 계속 정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 체불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힘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화이팅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